그러면 돈은 서서히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 차트를 보고 있다가 처음에는 진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도 지금 화면처럼 갑자기 빠르게 위로 쏘거나 아래로 내리꽂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손가락을 놀려서 추격 진입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런 추격 진입의 결과는 보통 어땠나요? 무원칙 추격이란 일반적으로 먹을 것은 적고 까지는 폭은 큰 구조를 가졌습니다. 만일 내가 진입한 방향과 다시 반대로 움직인다면 심리적으로도 아주 불리하게 작용되는 자리가 내가 추격 진입한 자리인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원칙적인 추격 진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잘 아는데 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것이 잘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추격 진입을 하는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1. 사람은 반짝이는 것, 움직이는 것, 소리 나는 것에 주의를 빼앗기는 존재입니다. 2. 즉각적인 보상에 취약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씩 짚어보자면 첫 번째, 사람은 반짝거리거나 휙 하고 움직이거나 띵동 하는 소리에 주의를 빼앗깁니다. 제가 짧은 두 개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아마도 여러분은 1번 영상에서는 시선이 왼쪽으로 향했을 테고 2번 영상에서는 화면의 오른쪽으로 시선이 옮겨졌을 겁니다. 반짝거리면서 움직이는 곳을 자동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과거 선사시대 때 사냥감을 쫓거나 포식자를 먼저 발견해서 도망쳐야 하는, 즉 나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인간은 수십만 년 전부터 이런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했고, 그러한 유전자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길러져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몸속에도 여전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HTS에서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며 장대봉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눈이 커지면서 빠르고 강한 움직임에 주의와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거의 통제할 수 없는 본능 차원의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즉각적인 보상에 취약한 사람이 있다. 혹시 마시멜로 테스트를 아시나요? 사회심리학자가 했던 연구였는데 워낙 유명한 것이라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눈앞에 두고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시멜로를 지금 당장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안 먹고 기다리면 2개를 먹을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아이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맛있는 마시멜로를 지금 당장 먹고 싶다. 아니야, 참으면 2개 먹을 수 있잖아. 좀만 더 참아보자. 아이는 손을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든지 천장만 계속 바라본다든지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눈앞에 놓여진 마시멜로를 애써 외면하며 꾹 참아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보통 힘든 게 아니겠죠. 이 실험은 실제 눈앞에 보이는 갈망, 그 갈망을 곧바로 선택하는 그룹 A와 갈망을 참고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상 보상인 마시멜로 2개를 선택하는 그룹 B로 나눠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그룹이 더 좋은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럼 추격 진입을 하게 되는 이 2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마시멜로는 우리에게는 곧 돈이 됩니다. 또 사람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주의를 쉽게 빼앗기는 존재니까 주의를 빼앗기는 그 순간만큼은
눈앞에 있는 것이 작은 마시멜로가 아닌 큰 마시멜로로 보이게 됩니다. 내가 손만 뻗으면 저 큰 마시멜로를 지금 당장에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훅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눈앞의 달콤함을 바로 취할 것인가? 아니면 참을 것인가? 아이에게 마시멜로는 입에 넣기만 하면 단맛이 쫙 퍼지는 실존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돈, 즉 수익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뿐 사실은 확실한 것도 아니지요. 즉각적인 보상, 다시 말해 몇 분 안에 돈을 원하는 사람일수록 이 덫에 잘 걸려들게 됩니다. 설사 덫을 잘 피했다 하더라도 잘하든 못하든 이 파생판에 한번 발을 들여 놓았다면 쉽게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 그 덫은 곧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날 것이고, 이런 덫을 10번 피했다면 11번째에, 100번을 피했다면 101번째에, 혹은 1000번을 피했다 해도 1001번째에 그 덫이 시발점이 되는 큰 시련이 나에게 쓰나미처럼 닥치게 됩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벌어놓은 것을 단 하루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원칙에 입각한 불탁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지만 오늘 이야기는 원칙 없는 진입에 관한 것이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께서 무원칙 추격 진입의 버릇이 실제로 있고, 제가 이야기한 무원칙 추격 진입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수긍이 간다면 고치기 위해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해야 할 첫 번째는 들어갈까 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 본성에 가까운 생각임을 아는 것입니다. 해야 할 두 번째는 이제 그 생각이 본성임을 알았으니 작은 달콤함을 쫓지 말고 또렷한 원칙을 세우는 것에 노력을 더욱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유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 그 강력한 돈, 사실 돈 자체가 강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돈에 집착하는 정도가 강한 것이죠. 돈에 큰 집착을 갖는 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이 나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돈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앞서 이야기했던 이유들을 머릿속으로는 알게 되더라도 단번에 버릇을 고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알고 노력한다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이렇듯 거래라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을 느끼고 알고 고치려 노력해야 발전하는 것이지, 원칙이 있다고 해서 혹은 리딩을 받는다고 해서 단번에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원칙을 세웠으면 그 원칙을 세부적으로 더욱 가다듬고 그 가다듬은 것을 실제 느끼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칙 알았어. 이제 돈 벌 차례.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는 것도 느낀 것도 없는 사람이 빨리 벌고 싶어서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청산한다고 알려주는 리딩을 받아봤자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딩자가 한국 1위 아니 세계 1위 날고기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도 알려주는 대로 똑같이 그대로 절대로 따라하지 못합니다. 조금 먹고 아싸 게이드, 또 털릴 땐 손절도 못하고 버티고 있다가 리딩에 참여하면서도 골러가는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그건 실력 있는 리딩자에게 받더라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또 실력이 없는 리딩자라면요, 그 뒤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위해 거래하면 파생의 덫에서 헤어나기 어려워집니다. 돈을 위해 거래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갈고 닦기 위해 거래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돈은 서서히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